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있어서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암보험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보험계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보험 해결사 조상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리의 보험 전문가 권성도 전문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더욱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만 알려드립니다. 꼭 필요한 보험 전문가 김한나입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성도 전문가님, 암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암보험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네. 실적으로 암 준비해야 된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굳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 암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사망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건강하더라도 우리가 건강검진도 많이 받게 되고요. 식습관도 많이 안 좋게 되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암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이 발병을 한다.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 수명은 남자 분 같은 경우는 80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86세라고 나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질병이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 암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남성분들은 5명 중에 2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더욱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계속 암센터나 여러 가지 병원들에서 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노후가 됐을 때 앞으로 발병이 됐을 때 이런 진단금들이나 보험에 대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암보험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보험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보험들 중에서 암보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이기도 하고 남성은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암보험은 준비를 잘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한나 전문가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질병이기도 한데 남녀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남녀 성별로 나눠봤을 때 발병하는 암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도 기준 남성은 12만 8천 명 정도 암이 발병하였고요. 여성은 11만 5천 명 정도, 남성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1위는 15.4% 위암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2위 같은 경우는 15.2% 근소한 차이로
폐암이 많이 발병했고 3위는 대장암, 4위는 전립선암, 5위는 간암 순위로 발병하셨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 폐암, 대장암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1위가 20.5% 유방암이고 2위가 19.1% 갑상선암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는 대장암, 네. 위암, 폐암 순위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압도적으로 많이 발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네.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남녀에 따라서 이 걸리는 암 순위가 달라집니다. 남성분들은 위암과 폐암을 잘 보장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있어서 보장을 튼튼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우 전문가님,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고 하면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 치료 방법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존율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암이 발병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네. 암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앞서 김한나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발병률이 높은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을 받는 부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무조건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그만큼 조기에 발견이 된다는 뜻으로 네. 치료가 가능함에 따라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생겼습니다. 네. 그 결과 과거에는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오. 현재에는 70% 증가되어 많은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을 수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과거에는 이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로 증가돼서 많은 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치료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 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비라든가 뭐 생활비, 간병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암보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권성도 전문가님, 그래도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막막하고 정신도 없고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실적으로 암이 걸리면 네. 어떻든 가족분이시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겠죠. 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간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맞물릴 텐데 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제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뭐 암 진단금이나 여러 가지 뭐 담보 구성의 자체에 있어서도 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충 보고 나는 암보험에 대해서 잘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체크를 함으로써 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나중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비용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족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암보험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암 가입하기에 앞서서 가족력도 상당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가족력. 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가족 중에 암이 있으면 좀 더 발병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도 조금 그런 통계상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부모가 암일 경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 확률이 네. 올라간다고 하고 갑상선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폐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약 3배 정도, 그리고 고환암은 4배, 그리고 악성 림프종 약 5배라고 하고요.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에는 유방암이 한 2배 정도, 네. 위암, 폐암이 한 3배 정도, 그리고 갑상선암 약 4배 정도로 더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실적으로 암에 대한 암을 발병 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좀 더 암에 대해서 준비를 더욱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이것도 앞으로 또 시대가 흐르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 요즘은 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군요. 그렇죠. 가족력이 없더라도 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많지만 네. 혹시라도 가족력이 없다면 그래도 나는 암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도 암 진단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족력이 있으실 경우에는 거의 2배에서 9배 정도 암에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진단금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꿀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한나 전문가님, 그럼 암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적정할까요? 네. 암 진단비를 준비하려면 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네. 암 종류별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네.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 6,622만 원 정도, 췌장암이 6,300만 원 정도,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대부분 실비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비는 내가 쓴 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실비에서는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또 있고 해요.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 또 갱신형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비싸지고 유지를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비만 의지하기보다는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또 아파서 일을 못 하시게 되면 생활비가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생활비까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년 연봉을 생각해서 네. 그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연봉 정도 준비하면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암 진단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1년 연봉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증권을 펼쳐보셔서 암 진단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조상우 전문가님, 이 구체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 범위가 중요하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그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네. 암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병 확률에 따른 암 진단금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중에 본인의 가족력이나 상황에 맞도록 준비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유방암을 포함한 생식기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외감을 구분지어 놓는 보험보다는 일반암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나 혈액암 같은 고해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해감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보험사마다 그 주력 보장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간암, 폐암, 고해감으로 포함시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보험사와 적합한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금이 아무리 높아도 네. 발병률이 좀 낮은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또 준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단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발병률이 낮은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이 전체적으로 100% 보장을 받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알아봤는데 권성도 전문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암보험에 대해서 증권을 펼쳤을 때 실적으로 일반암이라고 되어 있다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여러 보험사가 있지만 증권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암이라고 돼 있지만은 제외되는 암들도 되게 많고 어떤 암이 제외다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적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이지만은 실적으로
남녀 생식기암 제외, 유방암 제외, 뭐 전립선암 제외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구가 많다면 이런 암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적으로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이나 이런 내용들은 실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따로 분류를 시키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위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이나 이런 쪽으로 발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내가 실적으로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 정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도 발병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암들은 뭐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가장이고 실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고정 지출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내가 간암이나 폐암 쪽으로도 준비를 같이 해주신다면 훨씬 더 비용적인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남녀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단금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해감, 소해감, 일반암, 유사암까지 전체적으로 잘 보장을 받는 게 좋은 보험이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계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험, 그만큼 혜택도 많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갈 만한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 권성도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우리가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태아보험은 당연히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가 태아를 가지게 된다면 네. 당연히 뭐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하시는 보험이긴 한데, 실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네. 어른이 보험은 실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태아 보험은 태아 때 우리가 네. 가입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실적으로 뭐 어린이 때 어렸을 네. 때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른의 보험은 보험사가 우리가 연령대를 좀 더 높여서 30세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도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당연히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혜택도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앵커님은 혹시 네. 어떤 보험 준비하셨어요? 저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뭐 준비를 하셨다기보다 어디서 또 정보를 듣고 준비를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20대도 어린이 보험 준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정보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보를 덕분입니다. 그렇죠. 하루라도 더 빨리 네. 우리가 정보를 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혜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 자녀가 알아서 커서 알아서 준비하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분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현재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정말 내 자녀에게 제대로 준비를 어느 시기에 해줘야 되고 어떤 혜택으로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나이가 엄청 어린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20대인데도 어린이 보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어린이 보험이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성인 보험은 15세 정도부터 이제 준비가 가능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제 이런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적으로 성인 보험이 어린이 보험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봤을 네. 때는 한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 우리가 실적으로 보험을 준비하고 싶지만 우리가 가입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만한 한도까지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조금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한도를 조금 높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담보를 더욱더 준비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사암이나 뇌쪽 질환과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성인 보험에 비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혜택이 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령대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이러한 한도의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한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휴유 장애나 그리고 수술비 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더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우리가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암에 대해서 우리가 90일 동안 면책이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90일 면책이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15세 미만까지는 면책 기간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했고 15세 미만인데 내 자녀가 얼마 안 돼서 암으로 인한 질병이 나왔다라고 해도 보상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보험사가 있겠지만 15세 이상일 때는 이 면책 기간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으로 우리가 면책 기간에 플러스적으로 여러 가지 납입 면제나 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성인 보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요. 내 자녀가 현재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회사를 봤을 때 나에게 맞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듣고 준비하시면 좀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입 한도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면책 기간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0살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20대다 그리고 나는 30살이다 그런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분들 중에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면은 한번 오늘 내용을 더 꼼꼼히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아까 그 납입 면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기능이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납입 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중대 질병에 걸리면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납입을 다 한 것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데요.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납입 면제를 해주는 질병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3대 질병이죠. 이런 질병이 진단되거나 말기 질환인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휴유장애가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으로 납입 면제가 되고 상해나 질병으로 50% 휴유장애가 됐을 때 납입 면제가 돼요. 성인보험은 뇌졸중이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더 초기 질환인 네. 뇌혈관 질환이 납입 면제가 되고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일 때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보험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납입 면제라는 게 많이 아프게 되면 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기능에 있어서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훨씬 더 그 보장의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질병에 걸려도 납입을 면제해주지만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전문가님, 이제는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어린이 보험을 잘 준비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도 있을까요? 네네. 만약 다자녀 가구시라면 네. 다자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할인율이 다른데요. 제가 네. 준비한 표를 보시면 현대해상은 2명일 때 1%, 3명 이상일 때 3% 할인을 해주고요. 농협손보는 2명일 때 1%, 3명 이상일 때 2%, 롯데손보도 2명일 때 1%, 3명 이상일 때 2%, MG손보는 2명일 때 1%, 3명 이상일 때 3%, DB손보는 3명 이상일 때 3%, KB손보는 3명 이상일 때 5%로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는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메리츠화재는 3명 이상일 때 3%, 삼성화재는 3명 이상일 때 2%, 흥국화재는 2명 이상일 때부터도 5%로 두 자녀 가구에도 할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제 자매가 2명 이상이면 같은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첨부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녀 할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형제 자매가 2명 이상이라면은 뭐 3%, 2% 그리고 5%까지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비교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어린이 보험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성도 전문가님, 이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이제 같은 보험이라도 네. 우리가 뭐 표준형과 뭐 미지급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이런 표준형 보험, 일반형이라고 하죠. 네. 그런 보험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을 가져가더라도 이제 초반이나 중반이나 이렇게 납입 중에도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는 지급이 되는데요. 그만큼 보험료가 좀 더 납입 보험료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중에는 내가 해지 환급금이 따로 준비가 되진 않겠지만 납입이 끝나고 나서는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 중에 내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래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실적으로 내가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제대로 가져가고 내가 계속 유지를 할 목적이라면 무해지 환급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적으로 이제 3세 여하 기준으로 네. 5세 여하 기준으로 이제 30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진단비를 이제 암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유산 2천, 뇌혈관과 허혈성을 5천씩, 네. 그리고 수술비 2천에 휴해장애 등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실적으로 해지환급금에 대한 개념인데 이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만기 환급금이 아니라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보험을 준비를 했을 때 이 보험을 해지할 목적이 아니라 유지를 하실 목적이라면 당연히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시는 게 보험료도 덜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실적으로 만기 환급형에 대한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고 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납입이 끝나고 나서 나는 만기 때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해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보장을 받을 생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시청자분들의 사항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현재 사항에 맞게 내가 표준형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해지 환급형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좀 더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표준형보다 거의 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예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무해지 환급형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 환급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환급금이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표준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상황에 맞게끔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30살 이하로는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김한나 전문가님, 일단 그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똑같은 보험으로 아는 분들도 많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일단 그 차이점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보상을 보험해 주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입해야 하고, 1년마다 재가입할 때도 잊지 말고 제때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의 차에 상대방의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고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많이 다칠 경우가 생겼을 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네. 잊지 말고 운전자 보험도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엄연히 다른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우 전문가님, 그래도 이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에서 이 운전자 보험이 빛을 발할까요? 네, 이게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과실 사고라 하면 뭐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중과실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 12대 중과실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면 12대 중과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고의성이 없이 위반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12대 중과실은 우리의 운전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는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권성도 전문가님이 좀 보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12대 중과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신호 위반이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50km, 60km 뭐 이렇게 제한 구역이 있는데 네.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쵸. 사고 나시면은 중과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뭐 중앙선 침범이나 그다음에 네. 뭐 앞지르기 위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다른 분들보다도 좀 더 이제
필수 담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만 준비를 해놓고 내가 운전자 보험에 준비를 안 해놓고 자동차 보험만 준비를 해서 나는 실적으로 준비가 다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이 생긴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정확하게 같이 듬으로써 자동차 보험은 당연한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네. 운전자 보험도 꼭 준비를 해주시면 내가 그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네.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간혹 나는 차를 가지고 있지만 간혹 운전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꼭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우연하게 발생을 하는 거지 계획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연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됐을 때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 민식이법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운전자 보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운전자 보험에서 민식이법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 많이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실적으로 민식이법이 뭐냐면 스쿨존이라고 요즘 많이 생기죠. 네. 거기서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넣을 수 있고 상해 시에도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우리가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스쿨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적으로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보시면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담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담보가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운전자의 필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적으로 스쿨존에 대한 보장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을 오래전에 준비를 했다거나 2년 전, 3년 전에 준비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러한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주요 담보들이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사고가 났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벌금이나 중상해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까지도 준비를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 이상 준비를 하시면은 상당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억까지 준비를 못하고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셨다면 그 외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본인 부담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내가 예전에 준비를 했을 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 7천만 원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조금 더 금액적인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특약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스쿨존에서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가 다치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많이 내게 되거나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조금 편하게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특약들도 꼼꼼히 챙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권성도 전문가님, 네.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30세 남성분이셨는데 네.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하셨죠. 아, 예, 그랬군요.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네.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 정도로 준비를 해야지 더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욕심을 부리셨군요. 그렇죠.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져갈 때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30세 분이다 보니까는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죠. 네. 어른이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성인 보험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보험 개수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도 상당히 안 되고 어. 내가 어느 보험에 어떤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를 전혀 파악조차 안 될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험료를 보시면 47만 1,685원 정도로 내고 와. 계세요. 네, 보험료 상당히 많이 내죠. 지금 30세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 정도면은 부담되실 금액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30세 정도 되시면은 이 정도 보험료를 내신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좋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케이스가 네.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축보험과 연금보험도 미리 준비를 하신 거는 상당히 네. 잘하신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에 우리가 실손의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준비를 하셨고 실적으로 근데 납입 기간이 60세 납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계속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좀 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같이 5건 정도로 준비하셨는데 이게 갱신형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납입 기간이 내가 살아생전에 보험을 유지할 동안 계속 내셔야 되고 지금 보험료가 지금 10,000원대 막 20,000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의 상승률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의 부담으로 나중에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험도 제가 서두에도 미시기법이나 여러 가지 운전자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운전자 보험이 7만 원 정도 내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보험료가 좀 크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치아 보험도 2가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5만 원대 정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내 있는데 이 가입 형태를 먼저 봤을 때도 보험료가 조금 과도하게 나가고 있고 중복 보장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유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 보험들로 정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분석을 해드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보 구성을 천천히 봤을 때 네. 이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네. 있는데요. 우리가 담보 구성을 좀 보시면은 네. 상해 사망이 4억 5천 정도와 질병 사망이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망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젊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보다는 질병으로 치료를 할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담보 구성 자체를 보시면 암 진단금이 다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뇌출혈과 뇌졸중 우리가 뇌쪽 질환에서 보장 범위가 조금 협소한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협소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쪽도 급성심근경색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네. 수술비들도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 보장들이 어떠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장 범위가 넓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담보들에 대한 구성이 좀 적게 들어가 있고요. 네. 또 혜택이 좀 범위가 좀 좁은 것들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갱신형으로 현재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험료의 부담도 큰데 보장 범위도 좀 협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0세이신데 47만 원,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보험,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저축보험까지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를 해두시기는 했는데 이 보장을 살펴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해 사망도 너무 보장 금액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대 진단비 관련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도 협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보험료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없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도와드렸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현재 이 상담 요청 주신 분께서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걸요. 일단은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줄이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점을 맞춘 게 중복 보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담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받기 어려운 담보들에 대한 중복 보장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중복 보장을 좀 없애기 위한 그런 초점을 좀 맞춰서 볼 수가 있고요. 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는 유지를 하지만 우리가 갱신형 담보들은 특약들을 좀 삭제를 해서 네.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상당히 젊으시기 때문에 네.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 담보들도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지금 과도하게 보험료를 7만 원 정도로 내고 계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치아 보험도 필요한 치료에 대한 보험만 유지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특약들을 기존에 성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른이 보험으로, 그리고 갱신형 특약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삭제를 하고 실손의료비는 유지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치아 보험과 운전자 보험도 한 건씩 준비를 할 수 있게 과정을 리모델링 과정에 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망 보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망 보장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했을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병원에 갔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나 여러 가지 진단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면 뇌출혈과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뇌출혈과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함으로써 보장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걱정 없이 뇌 쪽 질환으로 대비가 가능했다. 그리고 심장질환 쪽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협소했지만 지금은 보장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적으로 수술비들도 다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네. 보장 범위가 넓어졌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실비는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실비 보험은 갱신형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특약들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축성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보장성 보험으로 기존에 32만 4,885원을 준비를 했던 것을 19만 6,810원으로 줄임으로써 매월 12만 8,075원으로 절감을 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시던 것보다 보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기존에 보험료가 오를 부담도 없고 보험료도 줄었기 때문에 거기다 보장에 대한 범위도 훨씬 넓혔기 때문에 훨씬 더 노후 대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